멋진 장발을 휘날리며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던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흡사 예수님을 닮은 외모로 관련된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의 별명은 그라운드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빅클럽들의 여러 제안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팀을 위해 헌신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리오넬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 등 뛰어난 단신 공격수들이 역대급 계보를 이루는 아르헨티나에서 정통적인 스트라이커로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바티스투타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바티스투타는 1969년 아르헨티나의 산타페 레콘스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컸던 바티스투타는 농구 등 축구의 스포츠를 즐겨했지만 1978년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에 힘입어 축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포워드 마리오 캠페스의 플레이를 따라하며 꿈을 키운 그는 지역 내 클럽인 플라텐세 유스팀에서 뛰다가 괴짜로 유명한 명장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의 눈에 띄어 뉴웰스 올드보이와 프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입단 약 1년 만에 프로에 데뷔할 수 있었고 데뷔 첫 해에 24경기 7골을 넣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덕분에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팀 중 하나인 리버플라테에 입단했지만 다니엘 파사렐라 감독에 의해 주전에서 밀려나고 마는데 다음 시즌을 앞두고 이적을 선언한 바티스투타는 무려 구단 최고의 라이벌인 보카 주니어스에 합류합니다. 처음엔 중앙이 아니라 측면과 세컨드 공격수로 뛰었고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이지 못했지만 리그 중반에 명장 오스카 타바레즈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고 바티스투타를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자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득점력을 폭발시킨 바티스투타는 모든 대회 46경기 19골을 터뜨렸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데뷔하게 되었죠.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하자마자 다가온 코파 91 대회 덕분에 바티스투타의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았는데요. 그는 대회에서 무려 6경기 6골을 터뜨렸고 팀은 6승 1무를 기록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국 이탈리아 세리에2의 피오렌티나가 바티스투타를 영입했고 유럽에서 활약하게 된 그는 곧바로 모든 대회 30경기 14골을 터뜨리며 이탈리아 무대에 무서운 신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의 성적은 18개 팀 중 12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죠. 결국 다음 시즌인 92-93 시즌에 피오렌티나는 바티스투타의 우수한 득점력에도 16위로 강등을 당했고 모두가 큰 좌절에 빠질 법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3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다시 결승전 2골을 넣는 활약으로 우승을 이끌었으며 잠시 머물게 된 2부 리그에서도 수많은 득점으로 팀을 우승 및 승격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월드컵 데뷔 무대인 94 미국 월드컵에서 바티스투타는 개막전 해트트릭을 포함 대회 4골 1개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루마니아의 마라도나 게오르게 하지가 결승골을 넣은 루마니아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국가대표팀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지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통해 바티스투타는 득점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94-95 시즌에 다시 돌아온 세리에 A에서 바티스투타는 모든 대회 37경기 28골로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감격적인 세리에 A 득점왕에 등극합니다. 이 시절에 그가 더욱 엄청난 득점력을 뽐낼 수 있었던 것에는 영혼의 파트너로 거듭날 포르투갈 출신 플레이메이커 마누엘 후이 코스타가 합류했기 때문이었는데 바티스투타라는 긴 이름을 다 말하기도 전에 번개같이 골을 넣는다고 해서 바티골이란 별명까지 생깁니다. 이후 피오렌티나는 우수한 선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코파 이탈리아 및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을 맛봤지만 팀의 성적은 여전히 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다소 있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명문 구단들이 바티스투타를 노렸지만 그는 여러 구애를 거절하고 피오렌티나에 남았습니다. 후에 밝히길 뛰어난 팀에 가서 손쉽게 우승하는 것보다 피오렌티나를 우승 경쟁으로 이끄는 것이 더 재미있다. 난 피렌체에서의 생활이 행복하다 라고 밝혔죠. 덕분에 피오렌티나는 당시 세리에A가 자랑하는 7공주의 멤버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다시 참가한 그는 또 대회 5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고 16강에서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득점 순위에서 1위인 바보르 슈케르보다 딱 한 골이 부족해 공동 2위로 실버볼을 차지했는데 팀이 8강에서 일찍 네덜란드에게 격파당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득점왕에도 오를 수 있었던 페이스였습니다. 이 당시 아르헨티나 올해의 선수, 세리에 올해의 외국인 선수,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발롱도르 4위 등에 등극하는 성과를 거두며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른 그였죠. 하지만 99-00 시즌이 끝난 후 세리에의 여러 클럽들은 재정난으로 주요 선수들을 팔아야 했는데요. 피오렌티나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바티스투타를 AS 로마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구단에서도 바티스투타는 곧바로 리그 28경기 20골을 터뜨려 로마가 약 20년 만에 달성한 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났죠. 자신의 첫 번째 유럽 1부 리그 우승 달성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친정팀인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그라운드의 로맨티스트란 별명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30대가 된 바티스투타는 늘어나는 부상 때문에 출전 시간과 득점 모두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무릎에 무리가 많은 플레이를 펼쳐온 그가 앞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될 무릎 부상들 때문에 긴 침체기에 빠집니다. 결국 로마 2년차 만인 0102 시즌에 모든 대회 35경기 6골로 기록이 크게 줄었고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단 한 골 16강 진출 실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내고 맙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라는 상황을 맞이해 선수들이 사비로 비행기 값을 내면서 월드컵에 참가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던 선수들의 노력이 아쉽게도 16강 진출 실패로 빛을 발하고 말았습니다. 탈락 후 눈물을 펑펑 쏟는 바티스투타의 모습은 많은 축구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후 로마에서 부진한 플레이를 보인 바티스투타는 부활을 위해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떠나기도 했지만 단 2골만을 넣었을 뿐 주전에서 밀리고 말았고 선수생활 말년인 자신의 커리어를 정리하기 위해 카타르의 알 아라비 SC에 입단합니다. 당시로는 스타 선수들이 카타르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중동 머니를 벌어들임과 동시에 리그에서 18경기 25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득점왕까지 차지했으니 바티스투타는 기분 좋게 카타르 리그의 선구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04-05 시즌에 바티스투타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자 2005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마는데요. 은퇴 후에 바티스투타는 심각한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려 두 다리의 연골 조직이 크게 닳아 없어졌으며 힘줄 문제로 거동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그가 두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곧 그의 지인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축구계에서 활동하지는 않았고 건설업계 회사에서 오너 일을 해오고 있는 바티스투타인데요. 가끔씩 자선 경기에 출전해 골을 넣으며 뛰어난 골 결정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피오렌티나에서 통산 331경기 203골,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77골 54골을 넣은 아르헨티나의 역대급 공격수 바티스투타. 실력에 비해 우승 경력은 좀 부족하지만 중위권 팀인 피오렌티나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과 함께 팀과 국가를 위해 눈물을 쏟았던 모습으로 그라운드의 로맨티스트로 남게 된 바티스투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